민원연 나와주세요. 최근에 TV조선하고 우리 단골 손님 이제 민영삼 씨에게 고소를 당했죠? 네. 이 종편 테스트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죠? 근데 아직 소장이 정식으로 오지는 않는데 그게 좀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고소를 했다고 본인이 말해도. 근데 TV조선에서 고소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민원연을 고소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을 특정한 거예요? 민원연을 고소한 거예요. 민원연을? 그런데 SNS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민원연과 오마이뉴스 그리고 민원연 활동가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썼는데요. TV조선 보도에서는 정확하게는 그냥 민원연을 고발했습니다. 잘 해보세요. 네. 아니, 왜 청수는 고발을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여기 PD를 고발을 하든가. 여기 이 파파이스에 나간 영상 때문이 아니고 저희 보고서를 그런 고소하겠죠. 거죠? 예, 네. 예. 탄핵 기각서를 왜 나왔냐. 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종편도 이걸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종편에서 지금 탄핵 기각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해요. 근거 있다, 근거 없다, 뭐 어쩌고 하고 맞아요. 있겠지. 누가 했다, 뭐 이쪽이 저쪽은 막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찌라시에서 나온 3주나 됐어요. 내가 네. 지금 처음 본 건. 네. 찌라시에 나왔고 거기 이름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버전이 좀 달라요. 예. 항상 나온 이름이 하나 있고 요쪽 바뀌는 이름도 있고. 예, 예. 그러다가 세 번째도 넘어갔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분석 무슨 동양 보고서 뭐 잡다한 거 있잖아. 원래 이런 큰 재판 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찌라시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의 행동이 바뀐 거지. 예. 걔네들이 증권과 찌라시 믿고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편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박 대통령 측 그러니까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 있잖아요. 녹음 파일에 대해서, 고영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것은 고영태 씨가 자기 사익을 취하기 위한 증거다라면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서 종편에서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종편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기여했어요, 예전에. 네,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재창출돼야 된다고 얘네들도 생각하고, 박근혜는 어쨌든 탄핵이든 탄핵이 안 되든 간에 임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예.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걔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헌재로 넘어간 다음부터 확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태극기 집회가 조금씩 새를 부풀리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주고받은 거죠. 태극기 집회를 키워주고 그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태극기 집회가 마치 제대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키워주고 그걸 다시 또 언론이 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대리인 노릇을 완전히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막말들 있습니다. 자. 네. 볼까요? 저는 이번에 탄핵 기각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걸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당에서 지금 탄핵 기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음모설 쪽으로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극기 집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이 촛불 집회도 좀 숫자를 좀 불려야 돼요. 불려야 하다 보니까 탄핵 기각설을 퍼뜨리면서 그러면 촛불 집회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은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벌써 기각설이 나온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각설 이런 걸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나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촛불의 열기 속에 쫙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만두시고 가장 지금 수혜자가 누굽니까? 안희정. 안희정 이사가 막 차가 올라오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이 분위기 20%까지 따라 붙을 그런 기세예요. 요즘 하는 얘기 보세요. 굉장히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도 진영을 갖다 안희정 지사한테 뺏기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더불어 실제 보면 당내 경선까지를 좀 염두에 두고 특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촛불의 가장 큰 수혜자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촛불이 또다시 광화문에 보면 100만 촛불이 떠오른다. 그럼 아마 이재명 시장 나와서 또 사이다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꺼져가는 동력을 갖다가 거기서 찾아보려는 그런 착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당 일각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일단 이게 탄핵이 될 만한 사유인가? 네. 뭐 대통령이 뭐 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뭐 탄핵 소추 상태에 놓일 만한 일인가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각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좀 그런 여론을 좀 모아주길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야당 몫입니다. 제가 어허. 야당 몫으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정미 재판관은 부자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나치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가는 아무리 지금 이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법적인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을 시간에 쫓겨서 한다? 신속성 때문에 해야 할 과정을 안 거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까지 분들도 이정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결정인데 지나치게 쫓기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예. 게다가 저는 7명이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들지 이정미 않나. 재판관 해임 이후에 출석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절차를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뭐 숫자는 적지만 이른바 보수 진영의 일부 이제 분들은 탄핵이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위해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절차적 이 과정은 이제 제대로 갖춰주면서 뭔가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촛불 민심에 사실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중고등 학생들이 앞장서서 이 혁명정권 세워내자, 세워내자는 단어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선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혁명정권 세워내자. 나 도대체 이 배후에, 이 아이들이 배후에 난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생들의 배후에는 박근혜 정권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아니, 그렇게 광장으로 그렇게 플랜카드를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부추긴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론이 어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제가 볼 때는 이 국론 분열을 어떻게 정말 수습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권 주자들이 과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협력할 것인가. 더더구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하는 소리 뭐라 했습니까? 기각되면 이건 혁명이다. 어? 혁명밖에 없다. 혁명밖에 없다. 이런 식의 뭐 선동 아닌 우리가 듣기에 마치 선동처럼 들리는 멘트를 하는 거는 더더구나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대표 하나 또 빅매치 골라왔습니다. 4위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어떤 빅매치일까요? 네, 4위는요? 아이고, 촛불 대 태극기. 오늘은 진짜 촛불과 태극기가 건곤일척에 건곤일척. 예. 승부를 한번 겨뤄보자 해서 뭐 태극기 쪽에서는 200만을 동원하겠다. 또 촛불 쪽에서는 100만 해서 그래서 300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300만이 광화문에 집결할 수 있나요? 광화문에 300만을 콩나물을 깔아놔도 지금 300만을 까기가 어렵다는 300만은 좀 어렵죠. 뻥을 쳐도 뻥을 쳐도 어디가 있는데 어쨌든 많이 모인 양측이 각오가 대단하다 이거죠. 이번 이 토요 집회를 통해서 뭔가 이 헌재 지금 종반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선을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만이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쪽의 촛불 집회를 지켜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뭐 아주 극단으로 말하면 적화통일 되는 거 아니냐, 월남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금 절대로 적화통일이니 또는 뭐 친북 종북 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말하는 뭐 김정은식의 통일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사람들이 다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인물을 위해서 그 시위에서 뛰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가장 엉터리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정치권에서 결자 해제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정말 화합과 통합을 이끌 지도자라면 정치권에서 누군가 나서서 탄핵 결의를 취소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취소하는 결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동시에 해법을 모색하자. 그렇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애초에 약속한 대로 4월 말까지 퇴진하십시오. 약속을 받아내고 이미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가지 말고 이 탄핵 소추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사 토크쇼에서도 나오지만 뉴스에서도 비슷하게 저녁 종합 뉴스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 촛불 집회에 다시 이제 집중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불출마 선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본인의 지지율을 그 만회시키기 위해서 촛불에 기대서 선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뉴스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연히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것보다 이게 공정성이 이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절차를 지킨다는 말 뒤에는 항상 박 대통령 측이 원하는 모든 그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을 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누리당이 원하는 건 투트랙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자기들이 원하는 기각 결정을 받아내줄 사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네. 어쨌든 기각시키는 것. 네.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 두 개 다를 하는 거죠. 두 개 다를. 저는 요즘 보면은 새누리당 전 의원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아주 다양한 식의 이런 주장들을.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급작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하면데 퇴출이 필요한 종편 출연자를 적어달라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적어달라고 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샘플로 10명 정도를 일단은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리면서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5분을 먼저 이거는 무작위예요. 뭐 1위, 2위 이런 건 아니고 5분을 먼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람들. 네. 길거리에서. 예. 이 현모양처 쪽보다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좀 설친다, 나댄다 할 적에 설친다, 나댄다는 표현보다는 좀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방송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다. 그런 이렇게. 유형으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후보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네요. 또 나쁘게 보면은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이 긍정숙 여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죠. 민영삼 씨는 2016년 추석 연휴에 현모양처 쪽보다는 속된 말로 설친다, 나댄다 할 적에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분이 문재인 전 후보의 부인으로 분류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더니 2017년 설 연휴에는 또 김 여사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너무 나댄다, 비호감일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평하니 민원연을 검찰에 고발도 했는데요. 고발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 민망하지 않나요? 정신적, 지적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아, 저건 너무 나갔네. 아, 저건 헷가닥했어. 헷가닥했어. 명쾌함이라든가 언어 구사 능력, 수사 조작 능력 이게 월등히 문재인 씨보다 높아요. 문재인 씨가 3학년이라면은 안희정 씨는 한 5학년 정도는 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 좌파도 수준이 높아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요. 삼류 좌파가 하는 것보다 인류 좌파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 잡아먹혀도 이제 너무 극한 표현들을. 아무튼 뭐 따길마저도 따길마저도 금숟가락으로 마는 게 낫지 나무숟가락으로 마는 게 낫습니까? 그냥 안희정 씨가 훨씬 그 높아 보여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정신적, 지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한 유근일 씨.
또다시 문재인은 3학년 3류 좌파라며 명예훼손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됐겠지만 방송에서는 안 되는데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학교 갔다 온다 그러는데 감옥에 갔다 온 분 중에서 화려하게 다시 복귀한 분들이 또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감옥 간 분들이 지금 많은데 똑같은 공식이 적용될까요?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그러겠어요? 네, 친노회족이라고 그러던 분들이 다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안희정 씨도 감옥 갔다 왔고요. 박정은 씨도 감옥 갔다 왔고 거의 친박이 패족 비슷하게 되고 있지만 다 화려하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 생리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 갔다 온 분들이 다 화려하게 돌아왔고 이제는 뭐 반대파에 의해서 처벌받는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분들은 뭐 자기가 먹었다는 건 없잖아요. 이건 정치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말로 하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 정계 복귀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친박 패족이 화려하게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 감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영작 씨. 안종범, 조윤선마저도 정치범일 뿐이라며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정농단의 죗값을 치르기도 전에 면죄부를 먼저 던져주는 이영작 씨. 이대로 계속 종편 출연해도 괜찮을까요? 촛불 집회에서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버려야 한다. 공교롭게도 아무런 인과관계는 없겠지만 지금도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있은 직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방화가 또 일어났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 생과에 박정희 대통령 기록관이 불탔습니다. 바로 직전에 가짜 썩은 보수를 불태워버리라는 얘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방화범이 문재인 전 대표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죠. 누가 장담을 해요? 그건 안 받았다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서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전에 듣고 혹시라도 이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방화의 충동을 느꼈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부역자 청산을 강조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김진 씨는 서문시장과 박 대통령 생가 화재가 문 전 대표의 말 때문일 수 있다고 우깁니다. 김진 씨, 정말 종편계의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을 할 분이십니다.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이것은 문재인 국정농단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권한 군 통수권을 좌경 성향인 사람한테 넘겨준다? 그거는 하야하라는 것보다 더 나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국헌 문란 기도입니다.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이것은 문재인 국정농단 기도예요. 이건 더 위험하고,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선으로 물러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러날 이선이 없어요. 우리 5천만 민족을 가난해서 구해주고도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따님이면은 설사 과오가 있더라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7시간을 왜 특검이 조사합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그게 무슨 범죄 행위가 있었어요? 아니, 특검이 무슨 흥신소입니까? 국민들이 궁금하면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문재인의 국정농단이라며 정부를 두둔하기만 하는 조갑재 씨. 야당을 비판한다고 정부의 치부가 가려지나요? 게다가 박정희에 따르면 과오가 있어도 봐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 억지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누구보다 법치를 중시해야 할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면죄부를 던져주는 조갑재 씨. 이대로 괜찮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파파이스에서 너무 잘 편집해 주셔서 집회 광화문 광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사인해 주시고 엽서도 써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광화문 광장에 저희가 1시부터 7시까지 계속 LED 화면 틀어놓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파파이스도 보여드리고 종편 문제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재승인 과정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엽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와서 겁도 주고, 오늘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도 굉장히 항의 전화도 많이 왔어요. 이 종북단체라고, 너네는 종북이라고, 니네가 뽑아놓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네는 종북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령이 떨어진 거죠. 전화번호 주면서. 그러면서 막 전화를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가 더 열심히 광장에 나가고 온라인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6,500명 정도가 온라인 엽서 의견 주셨는데요. 93%가 TV조선이 퇴출되어야 된다고 의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가서 민원연이라고 치시면 네이버 같은 데서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오면 무조건 저 온라인 엽서가 맨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1시부터 토요일날 1시부터 7시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손으로 하신 게 3,000명 정도 저희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 6,5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이거 사인 받아가지고 종편 재심사할 때 제출하나요? 어떻게 네, 하나요? 2월 28일 날 기자회견 하면서 그 내용 종이도 다 가져가고 포스트잇 붙인 그 대자보도 다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그것도 통계 내가지고 엽서 통계내서 그 방통위에 전달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꼭 광장에 가시고 예의주시하자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들 있잖아요. 녹음 파일에 대해서, 고영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것은 고영태 씨가 자기 사익을 취하기 위한 증거다라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서, 종편에서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기여했어요, 예전에.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재창출돼야 된다고 얘네들도 생각하고, 박근혜는 네. 어쨌든 탄핵이든 탄핵이 안 되든 간에 임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석, 무슨 동향 보고서 잡다한 거 있잖아. 원래 이런 큰 재판 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찌라시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의 행동이 바뀐 거지. 걔네들이 증권과 찌라시 믿고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편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박 대통령 측 그러니까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종편에서 지금 탄핵 기각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해요. 근거 있다, 근거 없다, 어쩌고 하고 맞아요. 있겠지. 누가 했다, 이쪽이 저쪽은 막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찌라시에서 나와서 3주나 됐어요. 내가 제일 처음 본 건. 찌라시에 나왔고 거기 이름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전이 좀 달라요. 항상 나온 이름이 하나 있고 요쪽 바뀌는 이름도 있고. 그러다가 세 번째도 넘어갔다. 오마이뉴스 그리고 민원연 활동가를 고소하겠다 그렇게 썼는데요. TV조선 보도에서는 정확하게는 그냥 민원연을 고발했습니다. 잘 해보세요. 네. 왜 총수는 고발을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여기 PD를 고발을 하든가. 여기 이 파파이스에 나간 영상 때문이 아니고 저희 보고서를 그런 거죠? 예. 탄핵 기각설이 왜 나왔냐. 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종편도 이걸 민원연 나와주세요. 최근에 TV조선하고 우리 단골 손님이죠. 민영삼 씨에게 고소를 당했죠? 네.
이 종편 테스트 때문에 고소당한 거죠? 근데 아직 소장이 정식으로 오지는 않는데 그게 좀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고소를 했다고 본인이 말해도. 근데 TV조선에서 고소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민원연을 고소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을 특정한 거예요? 민원연을 고소한 거예요. 민원연을? 그런데 SNS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민원연과